망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 제가 이제 망고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산 추운데 딱 얘기했어요. 망고는 열대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산 추운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도 애플망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금산의 환경이, 여러분들도 망고를 제주도에서 보셨잖아요. 제주도는 1년 연평균 기온이 따뜻하죠. 그래서 금산은 그 우리나라도 춥고 햇볕이 많지가 않아서 인삼이 잘 자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망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금산이 적합한 환경이라기보다는 고품질 망고를 생산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궁금했던 거는 네. 지금 화분으로 재배하고 계시는데 네. 나무 특성상 자라나면은 그 화분으로 계속 네.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 화분에 키우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화분에 키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나무는 땅에 키우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가장 좋기는 해요. 그게 가장 좋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경으로 하는 경우에, 지금 화분인 경우에는 사람이 컨트롤이 가능하죠. 수분과 양분과 뭐 이동도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땅에 심는 경우에는 얘가 이동할 때 뿌리를 다치게 되면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여기서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배치나 이런 게 화분인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이 묘목을 구입할 때 거기는 모든 게 화분이더라고요. 몇만 평이. 그러니까 영광 해남 쪽에 농장 모든 게 화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땅에 안 심고? 저도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땐 그랬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럼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하우스를 갔어요. 그분이 이 실패한 하우스를 봐야지 왜 화분으로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느 화분을 갔더니 막 망고가 다 죽어가고 막 아프고 막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고, 여기 왜 이래요 했더니, 처음에 어느 날 망고가 시름시름 앓아서 무슨 양분 부족인가 뭐 막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약을 주고 뭐 아무리 막 뭐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원인이 두더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더지. 그러니까 두더지가 땅을 파면서, 특히나 망고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두더지 때문에 이래요? 근데 이제 다른 어른들한테 두더지가 뿌리에 손상을 입게 되면 망고나무가 아플 수가 있대요 라고 했을 때, 그럼 두더지 약 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두더지가 여기도 많은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이제 두더지가 있으니까 화분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에 저희가 하우스 쪽에 그 텃밭이, 그러니까 땅이 조금 아깝다고 상추를 심고 싶다고 엄마가 필름을 약간 사각형으로 걷었어요. 걷었는데 그 옆에 구멍이 동그랗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멍 뭐예요? 했더니 두더지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기 두더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면 파이프 정도 크기의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게 두더지 구멍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토경을 했었으면은, 그렇죠, 망고나무는 어떻게 됐는지를.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화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3년째고, 이거는 이제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55리터예요. 55리터 화분에다가 묘목을 이제 2년생 묘목을 심었고요. 지금 5년까지는 55리터에다가 심고, 그 다음에 5년생 이후부터는 저기 큰 화분 있죠? 110리터로 이제 이동을 해요. 저기 큰 화분, 저기 큰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에서 8년까지는 이제 저쪽 화분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양분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8년생 이후부터는 이제 큰 다라이 200. 그래서 지금 화분 재배를 하게 되면은 편한 게, 나무가 지금은 이 사이즈지만 반경 2m로 넓어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하나 더 짓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공간까지도 다 화분으로 넓게 있으려면, 지금은 이 사이즈의 이 위치로 배치를 하지만 2, 3년 후엔 또 재배치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 화분은 제가 그 작물을 재배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선택도 했지만 또 관리도 편하고, 다만 이 화분의 상토는 조금 힘들게 만들었어요. 상토는 그냥 아무 흙이나 푼 게 아니라 상토 배합을 조금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무 칩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드칩하고 마사랑 사질량토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물빠짐하고 이제 그 나무에 좋은 어떤 성분으로 이 흙을 조금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들었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드칩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제 물을 줬을 때 물을 먹어보았을 때 이게 딱 단단해지는 거를 우드칩에 어떤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땅이 단단해지는 걸 막아주고, 마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무나 이런 경우 마사가 좋긴 하지만 물 빠짐이 너무 빠를 때는 물을 또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마사랑 약간 좀 고운 흙, 예, 사질량토랑 그리고 우드칩을 좀 비율에 맞게 이렇게 섞어서 보면 이것도 이제 화분을 만들 때 처음에 화분을 만들 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한 4, 5년 정도를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좋은 흙을 찾아서 거기서 우드칩으로 포크레인 장비로 해서 잘 배합을 해준 다음에 발효시켜서 하나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농장에 있는 화분은 좀 초기에 정성을 좀 많이 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제 토경을 한다라면 뭐 트랙터로 뭐 잘 갈아주고 로타리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화분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화분 안에 들어간 상토는 조금 제가 고생을 하면서 금산에서 엄청 좋다는 흙을 찾아 헤매서 거기에다가 이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땅을 해서 만들었죠. 이게 망고 나무가 되게 수세가 되게 강한 나무예요. 근데 지금 보면 망고 나무가 이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무가 봄에 굉장히 부드러울 때 이 과수 유형을 하는 끈으로 낮게 키를 키운 거라는 거죠. 이게 줄을 이렇게 낮춰놨네, 이렇게. 네네네. 근데 이게 한 번에 잡아당기면 이제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도 이제 경화가 되긴 했는데 부드러울 때가 있어요. 3, 4월에. 이때 살짝씩 10도 간격으로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가지는 전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나무는 지금 요게 전정 한 3번 정도. 그래서 지금 나무는 애플망고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 과일이 무거워서. 그러면 위로 매달아 주는데 적어도 한 이 정도 크기? 거의 한 1m 70 이상은 나무를 키우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키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가 높게 되면은 수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두 번째는 여기 천정이 낮은 이유도 연료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천정이 높게 되면 이제 난방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어차피 나무가 키가 적더라도 주렁주렁 여달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보면 나무를 T자 모양으로 해서 수영을 아주 천천히. T자 이렇게. 네네네네. 원래 안 그랬으면 나무는 이렇게 자라겠죠. 모든 나무가 이렇게 쭉쭉 올라와. 위로 뻗어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나무가 90도로 꺾어져도 나무는 지금 이렇게 위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자라서 하염없이 자라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수확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낮게 키를 잡아줬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잘라줄 그러면 건데. 잡는 게 1단 정도만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고? 그렇죠. 이게 지금 나무가 지금 딱딱하게 경화는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드러운 가지였어요. 이렇게 휘는, 그러니까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휘는 가지였거든요. 이렇게 휘는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잡아당기면 이제 거기서 딱 부러지기 때문에 한 10도 정도, 10도, 한 45도, 10도 이렇게 기울어서 천천히 잡아드려야지 가지에 손상이 없이 이제 가지가 그 모양대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요렇게 해서 키를 좀 작게 키운 다음에 요런 부분에서 이제 꽃대가 올라와요. 저쪽에 꽃대 하나가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고는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열매 2-3개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그 2-3개 중에 그래도 모양 제일 예쁜 거 하나만 남겨놔서 한 줄기 하나 정도가 건강한 열매. 한 줄기에. 하나가 제일 좋고요. 어. 하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 2-3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전정할 때 네. 여기 보면 나물 수영을 잡아주는 거 뭐 지금 네. 먼저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전정 방법은 지금 많이 잘랐거든요, 이걸. 네,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랐으니까 언제 전정을 하는 거예요? 전정이 이제 봄에 한 4, 5월 정도에 새싹이 일어날 때 전정을 해주고, 그때는 나무의 형태를 잡아주는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거고. 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번 잘라줘야 되겠죠. 가을 수확 끝난 다음에. 네, 가을에 그러니까 지난달 정도에
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정을 할 때는 그땐 전정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때 결과지가 이제 거기에 과일이 매달릴 수. 자, 온도는 보통 몇 도 정도에서 잡아주던가요?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열대 예. 과일이 고소득이고 비싼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겨울에 기름값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1년 내내 과일을 이렇게 따겠다. 뭐 진짜 정말 내가 좀 삶의 여유가 있어서 1년 내내 따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뭐 한 번에 이게 뭐 10개씩 열려서 제가 그 가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애플망고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22도에서 27도예요. 22도, 27도. 22도에서 27도고 20도 이상부터는 나무가 성장하는데 20도 이하부터는 성장이 급격하게 정지가 되죠. 추우니까. 20도 이하? 예, 예, 그렇죠. 그래서 27도, 22도하고 27도가 가장 좋은데 30도 이상부터는 얘가 이제 더우니까 30도에 아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좀 이게 추울 때 냉해도 있지만 더우면 고온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화상 입어야 되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천정 커튼이 이제 이 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겨울에는 보온도 되지만 여기 보면 이제 UV로 돼요. 그러니까 햇볕이 차단되기 때문에 한여름에 뭐 더울 때 막 40도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차단을 해주게 되면 그 파라솔 밑에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너무 더울 때는 이제 빛을 차단을 해서 온도를 좀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기 앞엔 뽁뽁이로 되네, 저기 뽁뽁이. 아, 네네. 이게 지금 여기 하우스는 대부분의 단동 깻잎 하우스는 3연동, 아까 3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 3중인데 저희는 이제 2중에 커튼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중은 필름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뽁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열 뽁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뽁뽁이가 그 외부의 어떤 열을 보온하는 게 한 3도 차이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그 비닐하우스 필름인데 안쪽은 이제 뽁뽁이. 뽁뽁이로. 이 뽁뽁이가 단열도 되지만 빛을 산란시켜서 또 이제 온도도 좀 낮춰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위는 그냥 두 겹으로 천정.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 천정하고 옆에도 뽁뽁이 안쪽에 보면 이제 커튼이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다격 커튼인데 요 다격 커튼하고 이렇게 해서 3중으로 보온을 해줘도 그 외부 온도하고는 13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온도가 어제 아침에 한 3도 정도 됐거든요. 여기 안에는 20도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고정 시설로 난방을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떼준다라는 거는 계속 연료비가 들어가기 그치. 때문에 이 시설 한번 해놓게 되면 이건 고정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설 하나만 보온을 잘해줘도 이 돈이 나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외부 온도랑 13도가 차이 난다고 봤을 때 뭐 영하로 막 6, 7도 내려가지 않는 한 난방은 안 돌려도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도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20도 이하부터는 망고나무가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20도 이상에서 가온 처리를 해서 망고나무를 또 따고 또 딸 것이냐 아니면 1년에 한 번 수확할 거냐인데 저는 아무래도 올 초에 이제 자금을 좀 아무래도 생활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에 망고를 따서 소득이 생기면 저도 가온을 해서 1년에 막 몇 번씩 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가 잠잔다고 하죠. 가수면 상태로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얘는 이제 9도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9도 이하로, 예, 9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냉해를 있기 때문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열풍기의 세팅을 이제 9도에서 8도로 해놓게 되면 저 자동 센서가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열풍을 쏴가지고 온도를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대부분 열대과일 같은 경우 10도로 잡더라고. 9도, 10도.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바나나도 그렇고, 네네네. 레드향 뭐, 그렇죠. 다 저기 레드향이 있는데, 네. 내가 이번에 바나나랑 올리브랑 다 그 구아바랑 다 가져왔거든요. 우리 심어놨어요. 우리 그 도마하우스에다가. 근데 다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10도. 10도 이하가 떨어지면 9도에 10도 사이니까 9도가 너무 오래 지속가면 냉해가 올 수 있고, 10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묘목을 작년에 갖고 왔는데 작년에도 9도, 10도로 유지를 시켜줘서 지금 뭐 나무가 하나도 죽지를 않고 이렇게 안 죽였군,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예.
어우, 대단하네. 한 개도 안 죽었어요. 예. 잘 가져온 거네, 나무도. 묘목도 잘 가져온 거고. 그렇죠. 예. 영광이 사준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 게 네네. 그거잖아요. 네. 자동 관수. 배수, 네, 아니 네. 뭐야죠. 네. 급수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걸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물도 되고 양육도 되고 뭐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예. 밖에 이제 양액 기계가 있어요. 양액 기계가 있어서 그 관수 같은 경우에는 물 세팅한 대로 예를 들어 뭐 제가 한 15분 정도를 물을 이제 급여하게 한다 이러면 15분 동안 하고 지금 이게 삼연동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15분 그러니까 한 번에 그렇게 15분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삼연동이면은 하우스 3개가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1구역에서 10분 정도 물이 공급이 되고 여기서 이제 2구역 그다음에 이제 C구역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로 순차적으로 되고요. 이쪽 안쪽에 이제 액비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주잖아요. 이건 이제 A액, B액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효율에 맞게 하면은 이제 지금 과실이 매달렸을 때랑 성장기에 약간 비율이 MP 그 K라고 하죠. 그게 좀 비율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액비도 그렇게 이제 관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비료를 주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병해충은 어때요? 여기 뭐 1년 농사 지어보니까 병해충 뭐 진딧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청채벌레 응애 진딧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를 먼저 하는구나. 그렇죠. 청채벌레 응애 진딧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좀 장마철이나 이때쯤 습할 때는 좀 더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미있는 게 나중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쪽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물을 주고 있고 똑같이 액비를 주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나무의 건강 상태가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가 이게 이파리가 안 좋은 게 병충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토가 있으니까 이 잎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이게 무슨 병이고 무슨 약을 쳐야 되냐고 했더니 이게 지금 뭐 물이 좀 부족하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줬죠. 그래서 또 다른 잎을 봤더니 이건 또 과습이라고 물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뭘 느꼈냐면 토양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토양 내에 수분을 보유하는 어떤 비율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똑같이 물을 줬는데도 물 빠짐이 이제 좋으니까 물이 부족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물을 좀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물을 많이 줬을 때는 과습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스마트팜을 접목시킨다면 그 화분마다 센서가 있어서 이 수분에 대한 어떤 비율이나 이런 거를 체크한 다음에 물이 부족한 데는 더 공급을 하고 많은 데는 뭐 덜 공급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스마트팜에 적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일일이 뭐 500개를 530개를 어떻게 컨트롤 하냐 하는데 저는 그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일정하죠. 일정한 시간에 물을 공급이 되는 거지 530개가 개별적인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그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면 계속 센서를 꽂아서 이 수분 함유를 한 번에 15분 동안 물을 줬을 때 이쪽은 몇 퍼센트의 수분이 있고 습도가 있고 어느 정도 수분이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화하게 되면 개별적인 어떤 그 공급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봐요. 자, 혹시 질문 생산 재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그 양액비 두 네. 개라고 하셨는데 네네. 성장 때는 어떻게 되고 과실 며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3대 1대1, 뭐 1대 1대 3이라고 해서 이게 어린 묘목이었을 때, 어린 묘목일 때 성장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 과실이 열렸을 때는 다른데, 이게 나무마다 또 이게 연령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1, 2년생일 때 어린 나무의 액비 비율이 또 틀리고 또 과실이 맺었을 때 또 틀리고 나무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청년기 때 또 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마다 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비율이 어땠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정형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절에 따라서 성장기에 따라서 또 성숙기에 따라서 이 액비에 대한 비율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복비를 쓰는 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옛날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들은 막 복합비를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비료를 많이 줘도 해를 입는다고 장애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줬을 때는 정말 이 문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좀 비료 욕심을 많이 내세요. 비료 욕심을 많이 내고 막 무슨
가축 퇴비 뭐 이런 거 쓰시기도 하는데 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음. 나무. 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기 선생님 저기 냉장고에 망고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망고 좀 하나만. 네. 망고 달린 데 가자고 달린 데. 아, 그 망고 달린 데가 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저쪽 한번 망고 달린 데 갈까? 가져오고. 네. 그러면 여름에 네. 이제 고온이면 네. 환기나 이런 거 해줘야 되나요? 네, 네, 네. 그냥 창만 열어주고 환기 시켜주고. 아니요, 위에도 다 열려요. 위에도 다. 팬이 없어서. 네. 근데 위에 팬이 없다 할지라도 위에 천정이 다 싹 열려요. 지금 위에 네, 위에 천정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네, 네. 한번 보여주지 한번 좀 이따. 혹시 네. 개폐는 안 돼요? 네. 여기 위에 바닥 커튼 좀 천정 좀 열려주세요. 열풍이 저기 4개 있는 게 열풍이죠? 네네. 근데 지금 두 개와 서큘레이터 시설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네. 그 지금 서큘레이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도 이제 그 공기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위에 다 서큘레이터 시설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네. 초콜릿 뭔지 알아요? 모르니까 이야기해줘야 돼. 여기 옆에 저기네요. 상추 조심하세요. 네. 상추. 지금 올해 마지막 남은 애플망고인데 그 애플망고를 좀 이따 오면. 얘들 오면. 네. 아 먹어보고 싶은데? 자, 이게 자, 여기. 자, 이쪽 옆으로 이게 들어와. 자, 들어와. 이게 이제 보면 그 얘기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하더라고요. 애플망고가 300g 이하는 한 3만 원이고 600g 이상이면은 개당 4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애플망고가 저 머리랑 비교해도 뭐 작긴 하죠. 그런데 이 애플망고는 한 600g 정도는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욕심 더 부려서 올해는 액비를 좀 세게 안 줬기 때문에 600g인데 한 700에서 800g 정도 크게 키우시는 분들은 1kg까지 키우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망고가 굉장히 무거워요. 진짜 들어봐야 돼요? 네. 가볍지 않아. 이거는 큰 거 아니에요. 야, 조심해. 5만 원이에요. 조심해. 5만 원 내고 와야 돼, 이제. 한 번 만진 사람마다 5,000원씩이야. 한입 주세요, 그럼. 요즘에 개폐되고 있잖아요. 개폐되고 있지. 아, 그냥 이거 하나구나. 네.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망고 보면 지금 이거 고추대로 꽂아놓고서 망에다 매달았잖아요. 이유가 망고는 충분히 익으면 이쪽으로 더 와, 지가 이쪽으로. 가지에서 뚝 떨어져요. 가지에 매달려서 얘가 충분히 익어서 맛있어진다 하면 가지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망어로 해놔야 되고 지금은 망고가 키가 안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망고가 이 정도 클 것 같으면은 위에 줄을 매달아서 망고 이렇게 매달아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망고가 무겁기 때문에 얘가 줄줄줄 내려가서 망고는 위에다 매달아줘야지 햇볕도 잘 보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망고가 무겁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망고가 키우기가 확실히 이 외국의 확실히 베트남이나 금방 딴 이런 데의 망고하고 나무에서 충분히 익었으니까 다르죠. 그렇지. 그때는 그래서 안 익을 때 따온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열대과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드시는 바나나나 망고들은 다 팔할 때 따서 보름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충분히 익은 거기 때문에 네 나무에서 이제 해서. 망고 그러면 얘가 계속 커질 수 있는데 알아서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일정 크기 이상은 못 키우는 거 아니에요? 뭐 1kg 아니죠. 얘는 조금 남겨놓은 거고요. 얘는 좀 남겨놓고요. 저 정도가 얘는 아마 제 기억에는 이렇게 지금 줄기에 2개 정도, 그러니까 한 줄기에 2개 정도면 이렇게 작고 저렇게 하나 뒀을 때는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굉장히 크죠. 네. 저도 한번 듣고 그런 사진. 망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면 홍보비 받아야 돼. 망고. 망고. 오케이. 대표님 혹시 맛도 볼 수 있나요? 네. 좀 이따 보자. 네. 한 번씩 먹자. 이게 여러 개 있었으면 모르는데 네. 한번 그러면은 망고를 좀 좀 이따 가서 이제. 예. 네네네네. 또
너무 자, 드시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제일- 질문 없으니까 오늘 망고 생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좀 이따 이제 뭐 밥 먹다가 생각나면 질문하도록 합시다. 여기를 이렇게 먼저 잡으시고 이 부분은 안 미끄러워요. 근데 이거는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칼집으로 해서 땅으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엄청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순간 쭉 미끄러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은 잡고 있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칼이 지금 결이 있잖아요. 옆에 결이. 그래서 결을 잘라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빨에 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가요.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냄새가 엄청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650g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네, 위험해요. 항상 조심하세요. 어떡해. 먹은 게 썩다. 얘가 싹 나올 때 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안쪽에 국물이 뚝뚝 떨어지죠, 과일이. 네. 인정. 근데 저는 그래서 갑자기 다 이게 망고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다? 지금 이게 600g 넘는 게 개당 4만 원이래요. 인터넷 치면. 근데